어디선가 한번 이 장면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다 새마을운동 모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저 영화를 두 번이나 봤는데 저게 존 디어 그 모자인 거를 왜 몰랐을까?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많이 새롭게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농업계의 테슬라다.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예, 캐시 우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예,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고영경 교수와 함께하는 기업들의 숨은 이야기 말랑말랑 기업사 오늘도 함께 재미있게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예,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실 고영경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프로입니다. 네, 고프로. 오늘은 어떤 기업도 우리 들여다봅니까? 한국에서도 서학개미들이 꽤 이 회사 주식을 산 걸로 알아요. 상장 회사군요. 예. 그리고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역사가 오래됐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장비를 파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이 회사가 결국은 디지털 회사이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 기반의 회사로 변모했다라는 회사인데요. 디어 앤 컴퍼니. 디어 앤 컴퍼니. 왜 그 농기구 초록색에 있는 그 사슴 예. 이렇게 돼 있는 그 회사. 맞습니다. 그게 원래 이름이 그 디어 앤 컴퍼니예요. 전 존 디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이름은 몇 번 존 바뀌는데요. 디어 클래식이라고 유명한 골프 대회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 스폰서 하는 데죠. 예. 그래서 설립자 이름이 존 디어고, 그렇구나. 그리고 회사 이름은 이제 처음부터 몇 번 바뀌고 하다가 이제 디어 앤 컴퍼니로 확정이 되는데요. 워낙에 이 디어 앤 컴퍼니라는 말보다 그냥 존 디어 그렇죠. 자체로 그 존 디어라고 써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훨씬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많이 새롭게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농업계의 테슬라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트랙터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트랙터나 자율주행 경운기 이런 거 만드는 모양이죠. 예, 이미 이제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확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데 워낙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상징적인 이미지가 테슬라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외국에서도 뭐 테슬라 오브 파밍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앞선 기술로 전환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인수합병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회사이고 또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예, 캐시 우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예,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존 디어의 그 상표 있고 뭐 존 디어 골프 클래식도 있는데요. 또 한국에서는 예상외로 어디선가 한번 이 장면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저 영화가 뭐였죠? 황해. 그래서 맞아, 처음에는 하정우. 예, 저게 다 새마을운동 모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약간 녹색에 노란색이 있으니까 새마을운동 모자다. 저도 저 영화를 두 번이나 봤는데 저게 존 디어 그 모자인 거를 왜 몰랐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이 알려주시니까. 나는 저 브랜드는 내가 좀 아는 편인데 하정우가 그때 저 모자를 써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죠? 예, 하등의 이유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제 추측입니다만 소품 담당하는 분이 그냥 어찌어찌 있는 모자를 이거 괜찮네. 이거 그냥 본인도 아마 모르고 씌워졌을 수도 있는. 예.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존 디어를 한국어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 이미지에 저 사진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약간 화제가 됐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디어 앤 컴퍼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장비 뭐 농기계 뭐 이런 걸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고요. 뭐 포춘이 정한 500대 기업 중에 항상 순위 안에 드는 미국 500대. 예, 미국 500대 기업에서 항상 순위 안에 드는 회사이고 저 지금 이 초록색 바탕에 노란색 사슴 저 상표가 그렇죠. 아주 뭐 아주 시그니처죠. 유명하죠. 그래서 저 상표가 들어간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디어 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는 뭐 존 디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겠죠. 도대체 몇 년쯤 만들어졌을까? 예, 굉장히 오래 거슬러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뭔가 트랙터를 만들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예, 정말 단순한 농기계에서부터 시작을 농기구 기계가 아니라 쟁기 같은 농기구 거? 오종삽, 예. 쟁기, 예. 호미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럴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존 디어라는 분이 이제 180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블랙스미스 대장장이. 야. 그 대장간이었겠지 당연히. 예,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난 만들고. 예, 저 위에 버먼트주. 버몬트. 예. 저 끝에 버먼트 주에서 이제 대장장이 실습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기술을 좀 연마를 했는데 네. 이분이 대장장이로서 솜씨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잘 고치고 잘 만들고 이랬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쟁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버먼트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일리노이로 옮겨가는데요. 일리노이로 옮겨간 이후에 이제 그 일리노이의 그랑디투어라는 동네에서 대장간을 차려가지고 쟁기나 뭐 호미 이런 걸 만들었겠죠. 아, 호미는 미국에 없으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밭을 가는 거 보니까 땅이 약간 질척질척한 땅에서 기존의 쟁기를 썼더니 자꾸 흙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막 들러붙어 있으면 털어내고 또 해야 되고 또 털어내고 또 해야 되고 아 저걸 뭔가 고치면 그러니까 괜찮지 이게 않겠냐. 갈아엎으려고 쓰는 거니까 꼭 흙이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 예. 뒤집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만들어낸 쟁기가 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건 안 붙어요? 저거는 이제 똑같은 갈고리에 쟁기인데? 똑같이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음. 그래서 저거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쇠 부분에 흙이 안 털어도 원래 되냐 쟁기랑 이거죠. 뭐가 다를까? 원래 쟁기는 저렇게 그 완전 풀 스틸은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판때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털면 바로 털어지는 그런 게 아니어서 요즘 쟁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저게 쟁기지 싶은데 예전에는 저거보다 좀 잘못 만들어진 쟁기를 썼나 보군요. 예, 그래서 저렇게 만든 쟁기를 하나 내놨는데 사람들이 써봐서 편리하면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처음 만들었던 36년을 존 그 디어 앤 컴퍼니가 시작된 해로 보고 있습니다. 풀 스틸 플로우니까 하나로 그냥 한 덩어리로 쟁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게 벌써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보통 우리가 저게 이제 100년 넘는 실제로 기업이라고. 저때 발명한 건가 봐요. 스미소니언에 있다니 저게.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진을 찾다가 그래도 가장 신뢰성 있어 저게. 보이는 사진을 지금 가지고 생각하면 왔습니다. 저게 뭐라고 싶은데 네. 저게 뭐 그 당시에는 혁신이었네요. 그래서 그 존 디어는 단순히 블랙스미스가 아니라 저 뒤로 이름이 붙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 저 사람은 혁신가다, 발명가다. 왜냐하면 이 뒤로도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장비들을 내놓게 되니까. 예. 그래서 1836년에 쟁기 하나로 시작한. 그렇지. 1830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정조 때인가? 그 무렵 아니야? 하여튼 저분이 김삿갓 막 돌아다닐 때 그때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분이긴 하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리노이로 옮겨가서 뭐 이 일리노이 안에서 이제 또 다른 그 몰린이라는 동네로 옮겨가고 이제 조금 더 그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이제 쟁기를 내놓고 판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마차 이런 것도 팔고 그다음에 그 말이 끄는 쟁기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는 말이 끓었구나. 우리는 소가 끄는데. 예, 여기는 말이 끄는 겁니다. 소가 끄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동남아 정도였지. 유럽은 다 말이 끓지. 주로 말이 끄는구나. 그럼, 농사 지을 때. 그럼 소는 먹어야지. 말이 흔하니까. 그럼. 그래서 왜 그 힘을 측정하는 단위도 마력이잖아요. 아하, 그렇지. 예. 그러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 프로토타입으로 이게 아주 초창기 모델이에요. 저기다 말을 묶어서 하는. 야 그러네. 왜냐하면 소는 기본적으로 운송의 수단으로 쓰진 않잖아. 느리니까. 느리니까. 그래서 우마차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거는 뭐 단거리에 뭐 짐을 실 때나 하는 거지. 근데 마차는 사실은 운송용이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말에다가 사람이 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저기다가 장착을 하고 가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밭이 갈린다 이런 거야. 그게 훨씬 더 저거 쉬웠겠네. 그렇죠. 말에다가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말에다 붙이는 것도 만들지만 쟁기 자체도 계속 개발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한 10종류 만들었다가 뭐 나중에 40종류까지 만들면서 예. 계속 조금씩 개선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부가 한번 써봤는데 좋으면 입소문이 금방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농부한테 이 쟁기는 너무 중요한 장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팔렸죠. 그러니까 잘 팔리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파는 게 내가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도 좀 더 사야 되고 그리고 팔려면 동네에서만 팔지 않으려면 일단 교통이 좋은 데로 가야 그렇죠. 시장 확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간 거예요. 네. 일리노이 몰린이라는 동네로 좀 이사를 가면서 일리노이에? 그러면 예, 좀 더 넓게 팔고 강을 따라서 이제 뭐 물건도 좀 더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트레이드 마크 비슷한 것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야, 이게 밭이 달랐나? 우리나라 쟁기는 보면요 네.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꼬챙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그걸 밀고 꼬챙이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한 번씩 이제 깊게 뒤집는 건데, 야 저건 저렇게 삽도 보통 보면 끝이 이렇게 뾰족한 삽도 있고 넓적한 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건 넓적한 보면 삽으로 지금은 갈았네. 넓적한 게 나와 있지만 나중에 보면 저게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약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그 기울어지게 생겨서 돌아가면서 밭을 가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게 예. 땅이 다른가? 이게 지금 PD님이 아마 우리나라 쟁기도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고 계실 텐데, 동서양이 그게 좀 다르네요. 예, 토양도 다르고 뭘 심느냐도 다르고 얼마나 깊이 갈아야 되느냐도 좀 다른 거죠. 그렇겠지. 예. 하여 우리나라 밭은 돌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돌이 저 많이 넓적한 거 나오고. 저걸로는 잘 저걸로 안 안 돼. 될지도. 예. 근데 이제 뭐 미국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미국의 농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무른 땅들 있잖아요. 보면. 그렇지 말랑. 네, 흙이. 말캉말캉한. 그런데 뭐 돌도 없고 그냥 다 흙이니까 저렇게 돼. 그리고 아까 그 약간 찐덕찐덕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 보면 아주 건조한 땅이 아니라는 얘기가 그렇죠, 될 그렇죠. 수도 있죠. 그렇지.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존 디어가 사실은 쟁기 하나로 일어나서 네. 마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운송 수단에 이제 붙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서 굉장히 성공을 시켜놔요. 사실은 일단 1세대부터 장사를 잘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제 자식이 9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마 사업 분야에서 좀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 찰스를 영입을 합니다. 같이 하자. 예. 그래서 찰스가 이제 회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1850년대 중반쯤에 이제 미국 경제가 뭐 하도 그 당시로도 뭐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와서 뭐 자잘한 공항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제 안 좋아지면서 디어가 이제 좀 존 디어가 뒤로 물러나고 아들을 좀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1863년에는 사위한테 자기 지분을 넘겨요. 사위.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사실 장사는 계속 그 뒤로도 좀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존 디어 상품의 카피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겠지 그거야. 예. 똑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놓은 게, 야, 우리는 최고급 스틸을 쓰고,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고 우리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그 자부심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상표를 만들어내는데 저때 저 사슴이 나오게 됩니다. 저게 왜 사슴이냐면 네. 사슴에 부여하는 뜻은 여러 개가 있죠. 사슴 잘 뛰고 뭐 민첩하고 그런데 저 존 디어 이름의 사운드가 디어. 발음이 디어잖아요. 아, 그렇지. 사슴이라는 뜻의 띠요. 예, 그러니까 스펠이 스펠링은 똑같진 다르지만 않은데. 예, 끝에 이가 빠지면 똑같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슴을 쓰게 되는. 예. 그래서 저게 이제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나중에 회사 이름이 디어 앤 컴퍼니가 되는. 또 사슴뿔이 또 이렇게 쟁기처럼 또 연상이 되네. 잘 갈 것 같은. 그리고 특허도 획득을 해요. 그러니까 특허가 없이는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발명해낼 때마다 예. 이제 카피 상품이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이제 전국적인 망을 좀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마케팅 센터 그다음에 뭐 소매점 이런 데에도 이제 점점 확대를 해 나가면서 저 회사 트레이드 마크를 같이 붙여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그
쟁기 대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진 쟁기를 이제 가져다 놓고 뭐 품평회를 해가지고 뭐 상도 주는데 뭐 그런 데서 상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요 말이 끄는 요 제품이 이제 또 업그레이드 돼서 나옵니다. 이 쟁기가. 예. 그래서 이게 파리 만국 박람회에 나가요. 예. 근데 당시로서는 이게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878년인데 파리 만국 박람회에 나가는데 저게 1등상을 타요. 아, 저 발명품이.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하면 여러 군데 팔 수 있는 활로가 이제 조금씩 더 유럽에도 많아지는 거죠. 진출한다. 야, 예. 요즘으로 치면 CES 박람회 그런 건데, 그죠? 예. 하긴 저 때는 이제 뭐 그 공업도 좀 있었지만 주로 농업이라는 농업이 게 뭐 무지하게 중요한 주요한 산업이죠. 산업이니까. 지금도 농업이 주요한 산업인데 너무 좀. 근데 저 그렇게 미국 같은 데들은 진짜 저런 거에 대한 동기가 있었을 거야. 우리는 뭐 사실 농촌에 가면 밭대기라 그러잖아요. 아 저런 거 쓸 필요도 없는 조그만 논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미국이 기본적으로 땅덩이 넓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치, 저기다 기계가. 보면 일리노이다 버몬트나 이런 데는 사실 노예를 쓸 수도 없는 지역이었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북부 지역이고 뭔가 예. 기계가 필요했다라는 그게 사실 다 필요가 이렇게 발명을 낳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던 그 당시에 영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문명이 만만치 않았는데도 산업혁명이 왜 서양에서 먼저 일어났을까에 분석한 책을 보면 대개 서양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뭐 좀 그치. 기계를 만들면 자꾸 이제 수용성이 높았고 동양에서는 만들어도 야 그냥 사람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번거롭게 사람을 그래. 갈아넣는 예. 그래서 안 됐다고. 그래, 애들만 한 10씩 낳고. 그러니까 사실 이민자의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인구가 골고루 분포하지는 않았을 그렇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경작해야 될 땅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필요하게 되고 더 나은 농기구들을 계속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쟁기를 생산하는 속도보다 수요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뭐 처음에는 사람이 다 일단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 그렇죠.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뭐 100대 만들다가 10,000대 만들다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882년의 사진이라고 보면 저만큼의 쟁기가 계속 생산돼서 저게 뭐예요? 저게 전국으로 지금 저 예, 운반차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운반차. 저 바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밑에? 그쵸. 1882년도에? 여기저기 동네 다니면서 팔았나 보네. 돈내 이제 배달해주고 그랬나 봐 보니까. 야, 그냥 저기 거치대가 아니라 무슨 차 같죠? 이제 저렇게 만들어서 저게 이제 증기를 끌고 증기 끌기 전에는 이제 말로도 끌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영업을 사실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이 영업을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농부는 어쨌든 전체적인 전 지역에 다 깔려 있는 거니까 거기다 만들려니까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포스터도 만들고 이게 뭐냐면 그 농부 수첩 같은 거예요. 3% 다이어리 같은 거네 저게. 예. 그래서 붙이는 거 파머스 다이어리. 파머스 다이어리. 무슨 내용 예. 적혀 있는 책이에요, 저게? 네? 그러니까 뭐 농기계 사용하는 법. 그러니까 몇 월 달에 뭐 그런 거. 파종하고 뭐 이런 거 예. 있겠지. 그런 그리고 거. 뭐 달력이 있고 그리고 뭐 이때쯤 되면 뭘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겉에 이게 접어서 쓰는 건데 이제 겉에는 자기네 상표 광고를 하는 거죠. 예. 우리 옛날에 보면 비누 만들었던 회사도 저런 거 넣었었어요. 유니레버나 뭐 이런 제가 설명드릴 때 맞아요. 그 비누 광고할 때도 비누 프로모션에 저런 그 달력 같은 거 뭐 이렇게 조그맣게 종이 집어넣고 이런 게 있었던 게 저 당시에는 저런 물품 하나하나가 아주 흔한 건 아니었을 거기 맞아요. 때문에 예. 네. 저런 걸 이제 하나의 프로모션 방법으로 썼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이 회사가 이때 당시에는 디어 앤 만술 컴퍼니인데 농장주들이 뽑은 최고의 제조업체로 꼽혔다 그래요. 그렇겠지. 예.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트랙터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때 회사 이름이 디어 앤 만수르였어요? 저 만수르는 뭐야? 예, 이게 두 사람이 이제 파트너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디어가 만드는 거는 잘 하는데 아. 좀 더 투자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전국적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니까. 저 만수르도 하는 돈 것도 많았나 저기 봐요. 근데 저 제조도 발음이 만수르는지는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디어 앤 맨서. 예. 그러니까 파는 것도 사실은 전국에서 팔려면은 제조도 아마 일리노이 한 군데서 하면은 그
장난 아닐 거예요. 운반비가 예. 많이 드니까 아마 거점 도시로 이렇게 제조 기지를 그죠? 공장을 계속 확장했어야 될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캘리포니아 팔려면 운반비가 더 들 거라고 그때쯤.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런 몇몇의 파트너가 있고 회사를 이제 사기도 하고 하면서 예. 이제 생산 지역도 좀 넓히고 판매 지역도 넓혀가요. 예. 여기까지는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순조로운 거지 뭐. 순조롭게 워낙 농기계를 수요가 가지고 많으니까. 커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회사를 잘 키워서 전국적으로 넓히고 해외 시장으로도 조금 네. 나가고 이제 아들 다음에 사위 그러니까 네. 존 디어의 손자 때의 사위가 회사를 맡아서 이끌게 됩니다. 아. 이게 이제 1900년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뭐냐면 혼자 사이구나. 농기계만 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농기구에서 이제 좀 더 사이즈가 있는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때 나오는 게 이제 트랙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트랙터를 하나 만듭니다. 예. 근데 트랙터를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해서는 약간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트랙터라는 거는 힘을 만들어내는 뭔가 제너레이터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얘네는 농기계 만들던 애지 엔진 만들던 회사는 아니거든. 그렇죠. 그건 다른 일이지. 예. 그래서 자기네가 해보니까 뭔가 좀 아쉬워. 뭐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처음으로 워터로 엔진 게스 컴퍼니를 인수를 해요. 이 회사가 원래 저런 초보적인 트랙터를 만들었던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900년대 초반에 야 회사가 그러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매뉴팩처링 사이트가 필요했고 물론 그때도 회사가 파트너가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처음으로 본격적인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만들었던 트랙터 모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뒤에가 이제 엔진인 거죠. 지금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네요. 비슷한 거지 사실. 하기야 뭐 쟁기를 뭔가가 끌어야 되는 거니까. 비슷하긴 엔진- 한데 엔진은 이제는 없구나. 말 대신 기계가 힘을 만들어내는 걸로 완전히 바뀐 패러다임이 된 그러네.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술 개발이 되면 될수록 요 엔진 파트가 힘이 더 세지고 크기는 작아지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하고 야심차게 내놓은 첫 번째 그 존 디어의 디어 앤 컴퍼니의 그 트랙터가 워털루 보이예요. 야, 근데 워털로 보이를 썼네. 보이. 어? 그러니까 애가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야, 그러네. 원맨 트랙터. 혼자서도 쉽다 잘해요. 이거지 저거. 네. 쉽다는 거야. 예. 혼자서도 잘해요, 트랙터. 하기야 말이 끄는 거는 진짜 그거 어떻게 보면 숙련된 파머가 해야 될 거라고. 예? 그렇죠. 쉽게 할 수가 없죠. 애가 그렇지. 혼자서 그 말이 네. 몇 마리가 끄는 거를 조절할 수 근데 없는데 저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예. 워털로 그냥 딱 하면은 원맨 트랙터 보이를 뜨느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저 끝에다 쟁기를 달면 밭 가는 거고, 네. 저기다 파종기를 달면 씨 뿌리는 거고, 그렇죠. 잘라내면 추수하는 예. 거고, 소 한 마리가 다 하듯이 저 트랙터 한 녀석이 다 하네요. 그러니까 트랙터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건 저 엔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계들을 이제 다 갖다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기계가 이제 좀 더 발전하는 모형으로 이제 바뀌는 게 요 옆에 초록색 모델. 예. 저런 식으로 이제 점차 비슷하네, 발전을 하게 지금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반에 나왔던 그 모델이 이제 두 가지인데 저 워터로 모델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한 8,000대씩 팔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당시로 굉장히 그만큼 큰 회사야. 사람들이
기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훨씬 효율적이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더 커졌고 1928년에 이제 찰스 디어 위만이라고 그 증손자 때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위로 갔다가 네. 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예. 오.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 아들 원래 자손이 많았고 근데 뭐 딸만 있었고 회사를 할 만한 사람이 얘가 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이가 좀 안 맞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성장할 때까지 또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위하고 손자 아들하고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저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아들 그 계통이 끊어진 건 아닌데 이게 갭이 나니까 예. 잠시 사위가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아들로 넘기고 그리고 또 이제 됐다. 사위가 지분을 인수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씩 틀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패밀리 예. 안에서 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아우 예. 사위 중요해요. 사위가 중요해. 왜 사이가 중요해 왜? 아 사위가 안 중요한가 사위가. 아니, 사위- 중요하지. 또 왜? 나는 따님이 계시니까. 딸밖에 없어. 사위가 중요하지. 그치. 우리 김프로 형은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이가 중요해. 이 트랙터로 한번 물꼬를 트기 시작하니까 이 다음 세대의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기술의 새로운 형태의 이제 기기들을 계속 내요. 그래서 뭐 최초의 산업용 트랙터 모델도 나오기도 시작하고 이제 뭐 불도저도 나오고 중간에 전쟁이 터지니까 군용 트랙터도 만들어냅니다. 군용 트랙터? 군대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거운 짐을 끌거나 뭐 이렇게 농사용은 할 수 있는 아닌데. 이제 똑같은 기술이긴 한데 이제 껍데기가 좀 그걸 형태가 트랙터라고 바뀌고 부르는구나. 예. 모습이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955년에 또 사위예요. 예. 저 집은 윌리엄 참, 휴이트. 이분이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근데 이미 국내 시장과 이제 인근 지역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름이 날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확대 그리고 뭐 제품의 다각화 이런 데에 좀 더 힘을 많이 씁니다. 예. 그러면서 인수를 한 회사를 해요 또. 그래서 독일에 하이미란츠라는 회사를 네. 인수를 합니다. 여기도 트랙터 제조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지 못한 시장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저 회사를 인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확대를 많이 했어. 그러면 또 다른 시장을 확대하려면 어느 시장이 남아 있을 것 같으세요? 농업 다음에 다른 업? 예, 일단 우리는 농업을 갔어. 그 다음에 건축, 건축 또 하나는 운반, 저 트랙 가정용 시장입니다. 가정용. 아 잔디깎기. 잔디깎기. 그렇지. 그 잔디깎기. 트랙터 기술 활용하면 잔디깎기 우리 우리나라는 그 진짜 집에 잔디가 없으니까 그런 잔디가 생각을 없으니까. 못 하지 우리는. 우리 세멘을 발라버렸으니까. 근데 저 잔디깎기가 생각보다 우리가 단순한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B2B에서 B2C로 시장을 확대한 거예요. 사실 다르죠. 고객이 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고객이 거죠. 다르죠. 그런데 이 잔디깎기 시장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게 애도 탈 수 있다. 뭐 이런 마케팅 우리가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 워터로 보이였잖아요. 예, 그래서 애도 탈 수 있는 거 그리고 저 잔디깎기 기계가 가장 많이 필요한 데는 뭐 역시 골프장 이런 데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그러니까 미는 잔디깎기도 있지만 사람이 타고 하는 잔디깎기 기계. 골프장 가면 그렇지. 저런 거 다 많죠. 예. 그래서 저거를 약간 가정에서도 저런 마케팅을 좀 써요. 가정용을 상대로 해서 이제 애들이 좀 등장해서 뭐 색깔별로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로 마케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존 디어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강력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전체 딜러들을 모아놓고 우리 새로운 신제품을 발표하겠습니다라고 1960년도에 디어 데이라는 걸 달라스에서 열어요. 일리노이 몰린에 있었던 회사지만 사실 남부 쪽의 시장이 또 댈러스는 어마어마하게 남부잖아요.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라스에서 저 큰 스테디움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저걸 하고 밖에 주차장 이런 데는 자기네 새로 나온 제품을 쫙 깔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어요. 예, 그래서 딜러만 1,670명이 모였대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오고 뭐 그래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걸 소개하면서 이제 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했네요. 네.
그래서 저 스테디움이 뭐 되게 유명한 스테디움인데 네. 예, 저기 안팎에서 저런 행사를 거대하게 열 정도로 회사가 많이 성장한 거죠. 예. 그리고 뭐 그 뒤로 나오는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 등장하는 CEO들이 많아요. 이제 그 패밀리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아 이제는 피 안 섞인 전문 경영인. 예. 지금까지 5대에 걸쳐서 패밀리가 내려왔는데 이제는 전문 경영인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2년부터 로버트 한센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와 오면서 우리가 집중했던 마켓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다각화를 해봐야겠다라고 트라이를 하기는 하지만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국내에서의 시장 다각화도 되게 중요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좀 더 성과를 내는 게 그렇죠.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의 존 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나브컴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 겁니다. 납컴. 납컴. 저게 뭐 저게 하는 회사예요? GPS 기술업체예요. GPS? 저게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게 1999년에 인수를 하거든요. 얼마 안 네. 됐네. 예. 긴 역사에 비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더 발전하는 건 약간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컨스트럭션으로도 나가고 뭐 다른 걸로도 나가는데 예. 그거 말고 그 이상의 단계의 레벨업하는 기술이 들어와야 우리 회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생겨난다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그 기점이 되는 인수합병이 요 회사를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GPS가 된다라는 얘기는 기계가 어디에서 뭘 하고 이런 기술들의 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 쓰고도 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네. 너 혼자 가. 그 대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사람이 다 끌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원맨이긴 하지만. 예, 원맨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 뭐 어느 쯤에서 잘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되는 맞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가 수확이 됐고 그래서 이게 몇 톤이고 뭐 이런 것까지 자동화하고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이 전체 면적에서 얼마쯤 왔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되는 거를 그러니까. 저때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딱 스타트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트랙터나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뭐 간다. 그럼 몇 분 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무인으로 뭘 한다는 거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지. 저 나라는 출발해가지고 뭐 한 시간씩 앞으로 2시간 동안은 직진만 할 거야. 계속 가니까 사람이 타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야 솔직히. 아니 왜 옥수수 밭에서 쓰러지면 못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예. 응?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저 GPS가 왜 필요한가 근데 그렇지. 저게 필요한 거예요. 맞아. 너무나. 어? 얘 어디 갔는지도 알아야 아니 되니까. 그때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나 있으면 거기 올라가서 3프로 TV나 보고 할 텐데 그것도 계속 신문 볼 수도 없는 거 그러네. 그랬을 거야 아마. 나 하기 싫다 이거. 그러니까 저런 생각들을 사실은 1960년대 50년대부터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농부들이 뭘 불편해한다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스텝스톤이 됐던 예 그런 그 하나의 사례가 되고 뭐 그 뒤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뭐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1996년에 이미 인수합병 이전에 96년에 그 최초의 통합 수확량 매핑 패키지인 그린스타 시스템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냈었어요. 시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이거니 이 회사를 사야겠다라고 정리한 거죠. 그래서 2부에는 이 회사가 앞으로 변하는 건데 이미 변해왔고 앞으로 더 변할 건데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는지 네. 그래서 얼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농업회사인데 진짜 열심히 하네. 응? 우리로 치면 그냥 우리가 그냥 농기계 만들고 먹으면 되진데 계속 변하려고 하네요. 아니 우리 이제 대표적인 상장 기업 중에 이제 저런 거 비슷한 거 하는 데가 대동기업이라고 있어요. 대동공업. 응? 대동공업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180년 전에 쟁기 하나로 시작해서 네.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겠어. 그럼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뒤에 이제 뭐 또 좀 더 산업 분석을 2부에 좀 해드리자면 정말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회사 주가 보니까 계단식으로 툭툭 올라가네요 이렇게. 주가 좋아요. 최근에도 한 2년 사이 한 2배 넘게 올랐어요. 저 회사가 대표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한 회사로 예. 평가받죠. 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머커니컬 엔지니어링 그죠? 그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선 어떤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회사 농업이고인데다 농업이고 기계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하기 나름이야. 디지털을 접목해야 될 그동안 뒤처져 있던 산업에 그러니까. 디지털의 옷을 입히고 있는. 전문 경영인들이 아마 그 역할을 했을 거야. 그 얘기 할 거죠 이제. 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부에서 본격적으로 2부에서. 그 얘기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같은 귀여운 기업 존 디어의 이야기 2부로 이어집니다. 네.